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최초로 근대축구가 태동이 되었던 잉글랜드. 원래는 산것들의 운동이라고 해서 귀족들은 멀리하고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학교가 퍼블릭 스쿨이 생기고 그러면서 귀족이나 중산층 자제들도 축구를 즐기게 되고, 그럴 바에 아예 룰을 만들자. 그래서 룰을 만들고 각 노동자들, 부두 노동자들, 제초소 노동자들이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다가 잘하는 선수를 영입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탄생을 했겠죠. 자, 최동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포츠당. 오늘은 또 어떤 흥미있는 얘기를 전해 주시려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축구팀을 얘기할 때, 예. 보통 이제, 우리 야구로 따지면은, 뭐, 맹수라던가, 그렇죠? 타이거스, 뭐, 라이온스, 예. 또는 거인, 자이언츠, 예. 심지어는 슈퍼스타즈도 있었고, 네. 그리고 축구팀은 아톰스도 있었어요. 대우 슈퍼 아톰스인가? 그렇죠. 예, 뭐, 아니요. 대우 로얄즈였고, 포항 아톰스. 포항이다, 포항. 예, 이거 예. 참 창피한 일이었어요. 예. 처음에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앞에 뭐요? FC가 붙거나 그런 거는 좀 특별한 팀이라 그러던데. 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근원적인 협동조합이었다고 보면 되죠. 아, 그래요? 출범이. 네. 그러니까는, 프로리그가 막 생길 때쯤에 어떻게 생겼을까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팀을 만들어서, 저쪽 동네에서도 뭐 축구하는 애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 네. 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축구하는 애들이 뭘 좀 한다고 하더라. 네, 뭔 좀 한다 하더라. 예, 마드리드에서도 축구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고요. 한번 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팀 만들면 돈이 필요하고 이런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씩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이 된 팀의 근원이 이제 FC 형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협동조합 형태로. 예. 예. 그 전 세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야, FC 서울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프로리그 형태로 와가지고 조금은 변질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나름의 이 축구 클럽의 형태를 나타나는 상징적인 말이 돼가지고, 네. 그 갖고 온 팀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않는데, 네. 예, 상징적인 이름의 그 형식을 차용해서 이름을 쓰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FC 바르셀로나의 FC는 어떤 건가요? 풋볼 클럽의 약자죠. 그렇군요. 예. 근데 FC 바르셀로나는 참 팀 운영도 그렇고 예. 좀 특이한 FC 바르셀로나는 네. 지금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죠. 아, 그렇군요.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그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FC 바르셀로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유럽 축구연맹컵 챔피언스 리그 얘기거든요. 네. 저는 별로 이제 국내에서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네. 아니, 무슨 유럽 축구까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근데 대세를 보니까 네. 많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많이들 보는군요. 네. 예, 또 방송 다른 곳에 나가서 얘기할 때 이 아이템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빼놓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는 때때로 톱뉴스가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것들을 저는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네. 이 새벽에 이게 어제 새벽에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새벽 3시 45분에 경기가 열렸었는데 그때 되니까 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도 네. 이 결승전 소식이 1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 유럽 축구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FC 바르셀로나가 이 스페인 팀이잖아요. 네. 그리고 유벤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검정색 스트라이프 무늬가 쭉쭉쭉 네. 내려 있는 이 전통적인 무늬. 네. 이 유벤투스는 이탈리아 팀인데 팀. 네. 예, 두 팀이 이제 유럽 축구에서 최고의 클럽팀, 최고의 네. 프로팀을 가리는 대회 결승전에서 만나서 3대1로 FC 바르셀로나가 이겼다는 거죠. 아, 네. 근데 왜 이겼냐면 이기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이마르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네이마르. 네네. 브라질 출신. 네. 그리고 또 리오넬 메시. 메시. 예, 아르헨티나. 네. 수아레스, 핵이빨.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우루과이 출신. 공격수의 우루과이. 예, 예. 이 세 명이 다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어요. 와. 모두들 세 명이 거기서 뛸 때 걱정을 했죠. 네. 야, 모두들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인데 이 세 명의 걸출한 공격수들이 한 팀을 이뤄서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서 보니까 세 명이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메시를 중심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플레이를 잘하더라. 아.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러니까 걸출한 스타 셋이 각자의 그런 목만 주장하면은 팀워크 무너질 텐데 그렇지 예. 않았다는 그런 거군요. 예, 이제 그렇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2006년에 네. 2005, 2006 시즌 할 때 이 바르셀로나가 아주 전통이 있는 이 명문팀이잖아요. 네네. 세계 최고의 그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팀인데 2005, 2006 시즌 때 승부 조작에 걸렸어요. 10년 전에? 예. 승부 조작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얘기하는 네. 그 불법 스포츠 도박이 있죠. 아. 그러니까는 그 누군가가 매수가 돼서 네. 감독이나 선수나 아니면 구단의 고위층 관계자가 이 매수가 돼가지고 승부 조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바르셀로나 같은 팀도 세상에. 상상이 안 가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연봉이 얼마인데. 그렇죠? 예. 이 승부 조작 가담한 사실이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이 바르셀로나가 이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죠. 와, 그때 무섭네요. 주축 네. 선수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게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2부 리그에 강등된 것도 참지 못했을 테고 예. 또 그런 불명예를 감당하기 힘들었겠죠. 예.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난 뒤에 역시 워낙 그 뿌리 깊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다시 이 정식으로 실력으로 우승해서 1부 리그로 올라왔고요. 네.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찬란한 전통, 이 메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이 바르셀로나가 어제 유럽 축구 연맹컵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챙긴 돈만 73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왜?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돈잔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돈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유럽 축구 연맹이 이 챔피언스 리그를 진행하면서 이 상금으로만 주는 돈이 1조 2천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78개 팀들이 예선부터 출전을 해서 이 32강 본선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조별리그부터 해가지고 네. 이 조별리그에 올라오는 팀들에게는 무조건 참가비를 다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승하게 될 때 우승 수당 주고 승리하게 되면 승리 수당도 주고. 그래서 이런 모든 돈을 합치게 되면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유로축구명이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벌어들인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상금으로 주고 1조 2천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인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상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네. 그만큼 유럽에서는 축구가 산업적으로도 상당히 발전을 했다라는 그렇군요. 것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돈이 된다는 얘기일 텐데. 예. 네.
자, FC 바르셀로나가 잘하기 때문에 우승을 했다. 이런 거 말고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을 때와는 기분이 좀 다른. 예. 네? 물론 지역이 다르고 그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도 있지만 축구팀의 운영 방식도 좀 다르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뭐 이 그 십시일반의 정신, 협동조합의 네. 정신을 모여가지고 이 시민들 그리고 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네. 모였었고 지역성이 굉장히 강한 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지금은 뭐 많이 변질되긴 했지만 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 깊게 어려움이 몇 번 있을 때에도 팀이 해체되지 않고 계속 올라오게 됐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 조합원의 수가 네. 32만 명인가 3만 2천 명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협동조합의 힘이다. 예. 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차용해 와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시도민 구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시도민 구단이나 협동조합은 이 프로팀이 자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회원을 근거로 하잖아요. 그렇군요. 회원을 근거로 하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그 재정이 마련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 로열티가 높은 팬들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내는 회원들이 있으면 이게 우리 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경기도 더 자주 보러 가고 유니폼이라도 한 장 더 사게 될 것이다.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 예. 그러면 역시 그 저변의 문제인 건가요? 저변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일종의 그 강요된 거죠. 시도민 구단이라는 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50% 이상의 재정을 대면서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돈을 유통하기 위해서 시도민 구단으로 가면서 우리 사주가 아니라 뭐 시민주를 발행하니까 전문용어로 까놓고 얘기하면 돈 유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경영권은 지네가 갖고 있으면서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FC 서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시민구단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그것은 아직 제대로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 이게 재밌는 게 네.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게 아주 이 월드컵 제1회 대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네. 이 세계 축구계의 이 면면이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예. 라이벌 구도에서 유럽과 남미잖아요. 네. 서로 이제 그 자존심 싸움도 벌이고 라이벌 대결도 벌이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럽 최고의 클럽팀을 가리는 대회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소위 말하는 3관왕 트래블을 우승하는 확인하는 이 무대였었는데 이 바르셀로나를 유럽 최고의 클럽팀으로 만든 주역은 전부 다 남미 선수였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소위 말하는 그 MSN, 그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그것도 골고루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선수 한 명씩 껴가지고 마치 남미 연합군처럼 남미 연합군이 유럽의 한 팀을 유럽 최고의 무대로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재미있기도 했죠.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예전에 바르셀로나를 대표했던 선수들 중에 보면은 예. 히바우드 같은 선수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호나우딩요. 예. 그 웃는 모습이 참 예. 인상적인 퇴장당하는데 웃고 나가는 나도 선수 있었잖아요. 머리 이렇게 뒤로 묶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도 바르셀로나. 예. 뭐 이렇습니다만, 남미의 선수들. 아무튼, 지금 아무리 지역색이라 하더라도, 예. 최고의 선수를 모셔오지 않으면은 좋은 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도 대기업 스폰서를 받지 않고, 유니세프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그런 유니폼을 입고서 뛴다는 사실. 예, 그 하나만으로도 바르셀로나는 분명히 좀 특이한 팀이긴 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뭔가 좀 비주류, 그리고, 과다한 사업주의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르셀로나를 또 응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응원한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FC 바르셀로나 같은 모델의 프로축구팀 운영이 네.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실에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와 같은 어떤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팀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학위를 받을 때 FC 바르셀로나의 모델을 연구 학위 주제로 네. 논문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예. 두 번째 순서로는 후지카와 그리고 9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후지카와라고 한다면은 후지카와 선수는 일본 한신의 그 수호신. 그렇죠. 예, 일본 리그 최고의 그런 세이브 투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이 오승환 선수를 있게 한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 호지가가 한신의 유니폼을 입고서 일본을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다가 네.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죠. 아,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한신이 급하게 와서 네. 오승환 선수를 데리고 간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이와세 선수 그리고 후지카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대단한 소방수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WBC 예. 같은 데서 붙기도 했었고요. 예. 예. 근데 이 후지가가 이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다가 방출을 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웬일로요? 이 수술을 받았어요. 부상이 있어서. 근데 공을 아주 못 던질 지경은 아닙니다. 아니, 보통 그럴 때는 계약 기간이 명시가 돼 있으면 예. 재활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고, 기다렸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제 풀어주는 거죠. 네. 예. 아.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네.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후지가와의 이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 한신이 콜을 했거든요. 네. 여기 와서, 우리 팀에 와서 다시 한번 해봐라. 근데, 이 후지가와가 한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독립리그 팀으로 갔죠. 네. 월급 90만 원을 받고서. 월급 90만 원? 예, 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리그 팀들이 이 최저 생계비만 이렇게 지급해주고 야구의 이제 꿈을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팀이잖아요. 네. 월급 90만 원을 받고 독립리그 팀인데 이 독립리그 팀이 어디 있는 팀이냐면은 시코쿠 지역에 고치현이 있잖아요. 시코쿠 지역, 그렇죠. 일본에 큰 섬이 4개가 있는데 그 그중에 중에 하나. 예, 그 중에 그 아래쪽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예. 이제 그 시코쿠 지역에 있는 고치현의 그 고치 파이팅 독스라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파이팅 독스. 시코쿠는 사실 일본에서도 시골인데 예. 거기에 야, 이름도 독립리그 팀 같지 않습니까? 파이팅 독스. 파이팅 독스 예. 싸움깨. 야. 이제 90만 원 받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거기 있는 선수들은 직업으로 그걸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직업으로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이 일본의 독립리그 많이 찾아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이 1군에서 방출되거나 팀에서 방출됐을 때에 자기가 훈련을 계속하고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경기 뛸 때가 많이 없잖아요. 이 고향 원더스도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네. 때문에 그 90만 원 받고서 일본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김진우 투수도 독립리그에서 뛰다가 왔죠. 아. 예. 근데 이게 한신에서 버린 게 아니거든요. 재활을 하더라도 우리 팀에서 와서 하고 네. 여기서 공을 다시 던져라. 근데 뿌리치고 고치러 간 거였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무리 고향팀이 좋다 하더라도 예. 자기 자기 친정팀인데 예. 마음도 편하고 좋을 텐데. 근데 그 고치러 가면서 자신의 블로그에다 남긴 글이 있어요. 네. 내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향 분들에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무언가 다시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아, 아니 그 후지카와 선수가 나이가 어느 정도? 35살입니다. 만 35세. 만 35세? 예. 그러면은 나이가 많긴 많은데 예. 당장 그만둘 정도는 아니겠네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죠? 본인이 네. 하고자 하면은 할 수도 있는 시기였었는데 이 마지막을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이 고향팀에 와서 정리를 마무리를 해 나가는 거죠. 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았었나요? 이게 작년에 구르다라고 아, 네네. 뉴욕 양키스에서 뛰다가 일본에 건너간 선수가 있죠. 근데 뉴욕 양키스에서 풀어졌거든요. 네. 방출을 했는데 아주 못 던지게 돼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네. 뉴욕 양키스가 방출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메이저리그 몇 개 팀에서 배팅을 했습니다. 네. 콜을 했거든요. 연봉이 200억 원 조건을 내걸고. 근데 그러다가 200억 원을
거부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오사카 히로시마 카푸 히로시마 카푸. 예, 복귀한 겁니다. 네. 히로시마 카푸에 복귀할 때 30억 원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구로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공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네. 얼마 남지 않았다. 네. 한신 유니폼을 입고 공 던지는 것을 나의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 히로시마. 예. 예, 히로시마 카푸에 보여주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이 200억 원을 뿌리치고 간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하네.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은데 예. 지금 그 후치카와 선수는 이게 더한데 그렇죠. 예.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이 두 선수의 마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흔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가 돼버렸어요. 네. 우리 고국에 계신 팬들에게 고맙다. 또 우리 고향 팬들에게 고맙다. 나의 팀이고 나의 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기서 야구하다가 메이저리그를 건너가는 수많은 선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떠나갑니다. 네. 하나는 꿈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마지막은 고향 팬들에게, 마지막은 고국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가거든요. 예.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가지만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선수들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박찬호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네. 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선수인데 이 박찬호 선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박찬호 선수 정도 말고 후지가와와 이 구로다의 케이스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국에서 던질 수 있을 때까지 던지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연봉이 좀 깎이더라도 네. 코라는 팀이 있으면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운동하다가 더 이상 부르는 팀이 없을 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게 과연 그 마지막을,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그걸 고국에서 이게 정리하는 거냐에 대한 저는 의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단순히 그냥 은퇴 경기, 네.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어도 이 구로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공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내 그 선수로서 내가 이 현역으로서 뛸 수 있는 시간이 이럴 때에 좋은 조건도 버리고 자기를 키워준 팀으로 돌아오는 거. 네. 근데 구로다하고 이 그 히로시마 카푸는 어느 정도 했었냐면은 네. 그러니까 대단한 무서운 인간이에요. 이 구로다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2000연도는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2006년이었나 이때쯤에 이제 구로다가 미국에 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말렸죠. 네. 말렸는데 가겠다고 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 카푸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팅을 많이 못했죠. 거기도 시민구단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시민구단 그 구로다의 팬들이 이 구로다가 뛰는 마지막 경기 때 잘 가라, 성공해라, 멋지게 보내주겠다. 이런 감동적인 플랜카드를 걸었거든요. 네. 마지막 경기 때. 네. 그것을 보고서 구로다가 감동한 겁니다. 안 가겠다. 이런 팬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1년을 더 뛰고 그 다음에 갔어요. 이런 뭔가 끈끈한 게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의지네요. 아니 그 미국에서 다 돼가지고 갈롱했는데 메이저리그 갈롱했는데 그 팬들이 적어준 그 마디에 또 감동해가지고 안 가고 구로다도 보통 인간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인간이 아닌데 갔다 와서 또 친정팀에 복귀. 그 지역 사회에 그리고 지역 야구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거군요. 예, 이게 그러니까는 저는 그런 정도의 그 팬들의 어떤 그 멘탈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의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인식을 한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전통이 있다 보니까 스포츠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건 이 선수의 그런 뛰어난 성품 꼭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야큐, 즉 일본에서는 그 베이스볼이 아니라 야큐잖아요. 즉 뭔 얘기냐면 일본에서의 야구는 본래 의미의 야구가 아닌 일본에 토착화된 그런 독특한 그런 경기 운영 방식도 있고 그 문화도 있고 팬들이 즐기는 방식도 있고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되니까 뭐 여름에 고시엔대에 나가갖고는 열심히 싸워갖고는 졌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 마운드에 흙을 파갖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전국에 수천 개의 팀이 있는
그렇죠. 예, 이런 것이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를 들면은 그 한신 응원 다녔다. 네. 이게 우리 팀이다라는 게 말이나 글로 설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신 속에 배어져 있어가지고 DNA화가 되니까 이 한신의 선수들, 우리 선수들, 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팬 이런 게 문화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자기 소속 원 구단도 아닌 고향의 독립리그, 예. 고향에 대한 사랑, 예, 고향에 대한 자부심. 근데 그때 야. 이제 그 후지가와한테는 그런 또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고치에서 고등학교 가다가 고시행 가가지고 뛰어난 성적을 거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도 그렇지만 이 지방이나 시골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옛날에 봉황대기 같은데 올라가가지고 특히 이제 군산상고 같은데 우승하거나 이러면은 고향에 가가지고 카프레이드 벌이고 지역에서는 대단한 화제가 되고 영웅이 됐잖아요. 네. 후지가와도 고등학교 때 이 고시엔 출전했다가 좋은 성적 거둬서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고치현 자기 고향의 자랑이 됐었었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이렇게 성장한 선수 중에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삐뚤어진 선수도 있지만 후지가와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아. 자기의 고등학교 때 추억을 얘기를 합니다. 이 그 독립야구 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군요. 그런 게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독립리그의 그런 희망 비슷한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한 팀이 더 만들어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왠지 일본 야구 만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비디오 비평 시간입니다. 미국 언론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건 뭔 얘기인가요? 이거 뭐 아주 열받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꼭 이 스포츠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니고 우리 전반적인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월드컵이 어제 개막했거든요. 네. 캐나다에서. 네네네. 근데 우리 대표팀이 역대 최강 전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는 16강을 목표로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내심 8강까지 내다보고 있고요. 그냥 허언장담이 아니라 네. 이 선수들 몇몇도 역대 최강이고 윤덕여 감독이 2013년도에 팀을 맡아왔는데 아주 윤덕여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컬러대로 팀을 조련을 잘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인 미국과 평가전에서 대개막전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흔히 이제 이런 월드컵이나 이런 대회가 개막하기 전마다 이 언론에서 그 후보들을 평가하고 예상 전망을 내놓죠. 네. 근데 이 스포츠의 전문지입니다. 이 정론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가 예, 저도 많이 들었죠. 이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을 우리가 있는 2조 최하위 그리고 16강 탈락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발끈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왜 아니 뭐 그렇게 전망할 수도 있는데 전망할 수도 있죠. 네네네. 전망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미국 언론이 전망했는 걸 보면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 2009년인가요? 우리가 WBC에서 준우승할 때 네. 미국 언론들은 우리를 한 5, 6위권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전망. 네. 근데 우리가 준우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4강에 올라가고 성적이 좋을 때에도 계속 5, 6위권으로 평가를 해놨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3회 연속 톱10이거든요. 네. 그 톱10에 들었던 그 대회도 전부 다 이 서구 언론들이 우리나라 대표 이 선수단의 성적을 전망할 때는 항상 14위에서 한 18위 정도.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선수단의 예상 성적은 항상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오냐? 네. 왜 낮게 맨날 전망을 하느냐? 전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틀리더라도 실제보다 우리 갖고 있는 실력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지 낮게 평가한다든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 결과보다 항상 낮게 나왔거든요. 아, 예. 또 여기에 저는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미국 언론이 예. 한국의
그 여자 스포츠를 예. 의도적으로 좀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네. 류현진 선수 있죠. 류현진. 뭐 네. 의도적으로 폄하한다기보다도 선입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도 아니면 이 강정호 선수도 미국에 건너가기 직전 네. 이제 입단이 결정이 돼서 미국에 건너가기 직전에 보면은 과연 될까? 강정호 수비가 약하다. 한국에서 홈런 10개면은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하나 정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강정호의 힘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을까? 네. 무조건 이제 깔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기사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블리처 리포트 같은 경우에 이 류현진이나 강정호의 길을 분석하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 와가지고 한 게임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류현진 뭐 베이징 올림픽 때 기록, 한국에서 최근 한 뭐 5, 6년 정도 기록 이런 거만 숫자만 따지고 난 다음에 거기다 가중치를 더한다는 거죠. 뭐 어떤 가중치냐면 메이저리그를 1로 봤을 때 네. 일본을 뭐 0.8로 보고 이 한국을 0.5로 보고 네네. 이런 식의 사고랑 가지고 해가지고 글을 써서 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 데스크에서만 깨작거리는 예. 그런 시스템, 그런 미국 언론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월드컵이나 이런 큰 대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팀이 와가지고 전망을 하려고 하는 전 세계 팀들을 취재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매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매번.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반대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그 캐나다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 중에 뭐 네 팀, 뭐 네.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브라질 이 팀을 취재를 하러 간다라고 네. 하러 갔을 때 이 한 나라당 이렇게 이 경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취재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한 이틀 정도 되거든요. 예. 이틀 동안 뭐 취재해가지고 얼마나 보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냅니까? 네. 그럼 객관적으로 쓰려고 해도 미리 가기 전에 갖고 있던 선입견. 그러니까 일단 역량, 예. 역량의 문제도 좀 분명히 있다. 그 절대적 물리적인 시간이라던가 예. 여건. 그러나 의도적으로 좀 낮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저 이제 그 선입견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의식 속에도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항상 왜냐하면 그 근거로 제가 들었던 게 한두 번 낮게 평가하거나 틀리면 괜찮은데 네. 한 90년대 이후로 늘 그래 왔었어요. 늘 그래왔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우리의 실력보다 낮게 된 평가 이 전망을 우리는 늘 상회하는 성적을 거둬왔었고요. 늘 상회하는 성적을 거두었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그런 미디어, 스포츠 미디어뿐 아니라 해외 미디어까지 짚어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순서 스포츠 비평 마지막 예. 마지막에 또 이거 참 웃기는 기사가 있어서 진짜 제가 황금알 낳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뚜루드 코리아. 예. 지자체 수익 고민 끝. 야, 이거는 잠깐요. 이게 그러니까 뚜루드 코리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을 대한민국을 예. 삥 도는 그런 예.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황금알 낳는 거위. 예. 그러니까 지자체의 고민이 끝났다. 예. 이걸 수익 모델 삼을 수 있다. 예. 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반가운 소식인데. 예. 일단은 이 뚜루드 프랑스라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전 세계 프랑스를 일주하는 이 세계 사이클 국제 사이클 대회죠. 이거를 롤 모델로 해서 네. 우리가 투르드 코리아를 만든 겁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예, 사람 맞습니다.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었던 예. 투르드 코리아.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루만 거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투르드 코리아는 어제 막을 올려서 8일 동안 열리거든요. 네. 근데 이 프랑스의 투르드 프랑스도 한 보름 이상을 갑니다. 우리보다 큰 나라니까 훨씬. 예. 네. 근데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만드는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돼버렸죠. 왜냐하게 되면은 24시간 내내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아침부터 새벽부터 달려오다가 저녁이 돼도 잘 때가 되면 거기서 선수나 관계자나 묵게 되죠. 그렇죠. 거기 지역 주민들이 와 유명한 선수들이 오고 이런 행사가 벌어지니까 잔치를 열겠죠. 그렇죠. 이게 축제화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가서 보니까 이 지역마다 축제가 또 다 다르게 특색 있게 벌어져요. 네. 그 너무가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투르드 프랑스에 맞춰가지고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서
이 아주 깨끗한 화면을 만들어내거든요. 알프스를 넘어가는 장면, 눈앞에 평야가 펼쳐진 녹색 평야를 가운데 아스팔트 길로 딱 가는데 거기에 이 자전거 두 바퀴만 햇살을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선수들이 수름에 달려갑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멋있다. 근데 프랑스의 자연 경관을 전 세계에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 보고서 미쳐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거 괜찮네요. 예. 예.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장면들도 대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보고서 모티브를 받아서 네. 우리가 이제 투르 드 코리아 만들자 해가지고 온 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올해로 7년째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어제 막을 올리면서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이 코스가 이제 바뀌기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부산을 출발해서 전라도 지역을 거쳐서 대전을 거쳐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겁니다. 한 1200km 정도를 8일 동안을 거쳐가지고 예. 오는 건데 이제 이 대회 개막하기 전에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최하는 대회이거든요.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예. 네. 이제 홍보를 좀 했나 봐요. 네. 다 똑같은 기사가 다 쏟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 대회가 열린다, 코스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근데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난해 대회의 경제 효과 분석이 이 177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받고도 대부분의 언론이 다 똑같이 썼어요. 이 투르 드 코리아가 열린다. 누구누구가 참가하고 몇 개 팀이 참가하고 코스는 어떻게 된다. 근데 스포츠 조선만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황금알 낳는 투르 드 코리아 지자체 수익 고민 끝. 야. 제목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이게 돈 잘 버는 아주 유명한 이벤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버리게 돼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서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해마다 수많은 스포츠 이벤트가 각 지역마다 개최가 되는데,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네. 그 중에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투르 드 코리아가, 성공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경제적 효과가 이 177억 원이나 된다. 근데 이 거점 도시, 그러니까 숙박하는 도시 있죠. 네. 이 거점 도시를 잘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고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네. 다 이제 뻔한 얘기, 다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 다 써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엄청난 성공적인 대회로 이 펌프질을 해나가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황금알 낳는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실제로 고민해야 될 걸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장밋빛 격리 휴가 가지고 이 지자체에서 뛰어들었다가 실제로 뭐 손해보고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보통 이럴 때 저작거리에서 하는 얘기를 하면은 예. 뭐 받아먹었나?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뭡니까? 봤을 때는 네. 아주 신참 기자가 네.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투르 드 코리아도 몰랐죠. 네. 몰랐는데 그 이제 설명회장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장에 가서 이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홍보 자료 보고서 와 정말 그러네. 네네. 우리도 투르 드 코리아 못할 게 뭐 있어, 저기 투르 드 프랑스처럼 네. 이런 이제 흥분된 마음,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해가지고 네네. 그 보도자료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써준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이런 가능성. 예. 아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알면서도 쓸 수도 있죠. 알면서도. 예. 왜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 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네. 근데 제목만 봐도 뭐 지자체 수익 구민 끝. 여태까지 우리가 이 수익 구민 끝이라는 대회가 한두 가지 있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심지어 뭐 인천 아시아 경기도 그렇고. 그랬죠. 예. 모든 국제 경기를 유치할 때는 스포츠지에서 예. 경쟁적으로 그런 제목들을 많이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제 177억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항상 이런 식인데 생산 파급 효과가 131억 원, 부가가치 파급 효과 46억 원, 홍보 효과 99억 원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쓰면 누가 합니까? 세부 항목을 여기다가 별점을 시키든지 네. 이제는 우리도 기자들이 어느 매체 어디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만 써놓거든요. 그렇군요. 부가가치 창출 효과, 직접적인 생산 효과 해놓고 여기서 이제 홍보 효과 99억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하면은 네.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투르 드 코리아 우리 9회째 이거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많지 않죠. 투르 드 코리아 그러게요. 대회 자체를. 네네네.
근데 99억 원의 홍보 효과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내거나 아니면 대회 경기 결과를 보도자료를 다 보내가지고 기사들이 다 생산이 되잖아요. 네. 응? 그러면은 이 트루드 코리아 기사가 나온 거를 전부 다 종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 나왔다. 네. 어느 방송사에 몇 시대에 몇 초 나왔다. 네. 다 종합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실제로 방송이나 신문에 내려고 하면은 광고를 얼마 줘야 되느냐. 이걸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 효과를 즉 그만큼 홍보하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이번에 기사가 이번 대회 기간 동안에 총 3,000건이 나왔다. 네. 방송사에서는 총 100분 동안 나왔다. 이 100분을 우리가 뉴스 내려고 하면 광고를 얼마 줘야 되냐? 그러면 45억이다. 그러면 일단 방송 효과는 45억이고 기사는 뭐 2,000건 나왔다. 이거 내려고 하면 얼마 들어가냐? 20억이다. 그러면 야 신문 쪽의 홍보 효과는 20억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슨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거나 예. 관광객이 전혀 다녀와서 없어요. 돈을 얼마나 쓴다던가 예. 그런 게 아니라 예. 이런 홍보 효과를 내려면 돈을 얼마나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걸 쏟아붓지 않게 됐으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생긴 거다. 예. 이거를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뭐 특정한 탁해 집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를 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알렸는지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네. 기사를 봤는지 안 봤는지조차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발표되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홍보효과 99원이고 경제적 파급효과 총 177억 원이다. 예. 성공했다. 지자체 이제는 뭐 앉아가지고 수익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민 끝. 이게 그냥 웃기는 얘기죠. 뚜르드 프랑스. 뚜르가 이제 영어를 읽으면 그게 투어가 되는 거죠? TOUR. TOUR. 근데 제가 이 네. 트루드 코리아의 역사를 알아요. 제가 그렇습니까? YTN 나와가지고 IB 스포츠라는데 지금은 IB 월드와이드라는 데로 바뀌었는데 네. 이때에 이 트루드 프랑스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 트루드 코리아라는 사이클 대회를 만들자. 네. 그래서 우리도 스포츠를 통한 지역 축제를 한번 해보자. 예, 예.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안을 받아서 기획을 들어갔던 대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안 됐고 그때 계시던 분이 어떤 친인척 분이 딱 가지고 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게 됐는데 근데 출범 자체는 아주 이거는 저는 긍정적이고 진짜 스포츠 이벤트의 모델로 엮어낼 수 있는 네.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지역마다 우리도 한국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얼개들은 갖춰져 있으니까 예. 자 이제 꾸며가는 게 문제인데 이거를 더 트루드 코리아를 더 발전시키고 이런 이 출범 취지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한다. 이 공단 주최 측에서 써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써버리면 오히려 퇴보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역시 언론의 그런 기본 중에 하나는 소금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려면은 부실한 준비 사항이라던가 보안점 같은 걸 찾아내서 긴장하게 만들어서 예. 좀 더 잘 준비하게 해야지.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기자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이런 류의 기사 때마다 우리도 많이 너무나 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총 얼마 할 때 나오는 게 부가가치 효과가 얼마, 생산 파급 효과가 얼마 이렇게 네. 나오잖아.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이 단어 자체도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개념이 없죠.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세 항목 중에 대충이라도 이렇게 계산 방법 이게 따로 별침해가지고 표를 붙여줘야지 이게 그래도 사기가 아니라 그렇죠. 어느 정도 간 거구나 이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해놓은 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몇 년 전에 아펙인가요? G 뭔가요? 예, G 무슨 저기. G20? 예. G20이 정상회담 개최할 때. 아시아 아펙도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있었었죠. 예, 그렇었고. 예. 예, G20 할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아, 그래요? 예. 그때도 몇십 조의 효과가 있는다 그랬는데. 앞에 해가지고 몇십 조의 효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네네.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정모 희준 교수가 정모 씨 자제분 모희준 교수님. 네. 교수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다 이거 다 구라고 뻥이다. 네. 솔직해지자 얘기했다가 네. 이제 모 기자가 이제 근거가 뭐냐 이게 무슨 이 경제 효과가 없다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해가지고 열받아서 이제 외국의 무슨 관계자들한테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네 나라 개최했었는데 너네 나라가 분석해는 경제 효과 좀 한번 연구해보게 분석해보게 자료를 달라
했더니 그 사람이 놀랬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무슨 아셈 같은 거 유치해놓고 경제 효과를 따지는 놈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예 이 아셈 이거 가지고는 경제 효과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만 그때 MB 때였었나요? 네. 이거를 해놓고 자신의 치적으로 이게 자꾸 이 홍보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애도 경제 효과를 분석해 놓은 거를 갖다 붙이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그 경제 효과 전망한 게 제대로 나왔겠습니까? 그렇군요. 제대로 된 수치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군요. 스포츠 저널리즘. 자신은 멋지게 보이려고 또는 나름대로 기여하겠다고 쓴 기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매수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 그러죠. 둘 중에 하나라고. 네네. 아니 뭐 주어 없어요. 우리 주어 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이 기사가 어디 있는지도 누가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그만큼 어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 기사 자체가. 어이없죠. 제목서부터 봐가지고 이게 황금알을 낳는 트루드 코리아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